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 독립을 회복하고 동양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3년 동안 해외에서 풍찬노소 하다가 마침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내가 죽는다. 우리 2천만 형제 동포는 각각 스스로 분발하여 학문을 힘쓰고 실업을 진행하며 나의 깨친 뜻을 자유 독립을 회복하면 죽는 예언이 없겠다. 그것은 1879년 9월 2일 황해에서 태어났습니다. 본관은 수능한 씨입니다. 아명은 안능칠이며 천주교 셰르미가 토마스입니다. 의사의 집안은 전형적인 양관 지주였습니다. 오래말 대의학자 안양의 후예로 조부 안인수는 진의 형각, 부친 안태호는 소과학교의 진사로 수천석 지교의 대지주였습니다. 특히 부친이 안태호는 어려서부터 신동으로 해서 일대에서 문명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 의사는 바로 이 안진사의 그 부인 조씨사이에 태어난 삼남 일력 가운데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의사의 부친은 진사였으나 전통적인 유학에 물러있던 보수 유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근대적인 이 신이 문물의 수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핵심 유령으로 개화적 사고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1884년 박계홍 등 개화샤르기 근대 문물의 수용과 개혁 정책의 실행을 위해 토일 역식을 선발할 때 개혁 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10여 발생한 갑신정변의 실패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기양하였습니다. 안 의사는 8세 때인 1886년 약 8, 9년 동안 조부의 혼도로 이국 경전 등 한학과 조선 역사를 배우며 민족의식을 키웠습니다. 다음 부친의 야항으로 개화적 사고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타기와 설세기 등 무예를 연마하여 호연제기를 길렀고 숙부와 포수꾼들로부터 사격수를 익혀 명사수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래야 의사는 근대적 사고와 승부적 기성을 지닌 민족 청년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역사의 현장에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1894년 통합운동이 발생하자 의사의 부친은 군대를 조직하여 반통합군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개화파와 연계를 맺고 있던 안 의사의 부친이 개화정책을 펴던 카보 내각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도 16세의 나이로 부친이 조직한 군대에 참여하여 선봉적으로 활약하면서 처음으로 역사의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때 의사의 부친은 통합군의 해주 감정에 빼앗은 500석가량의 양곡을 회수하여 군량으로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홀리 문제가 되어 큰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즉 이러한 사실이 중앙정부에 알려지자 당시 가보내가고의 닥지부 대신 의윤중은 양곡 파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미 양곡은 군량이며 다 사용한 의사의 부친 명령을 이행할 수 없었습니다. 개화파 동진 김정환의 도움을 받아 이를 모함으로써 이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아간파 전 개화파 정부가 전복되고 친미 친절 진립 내각이 성립되자 척족 섀도우가인 민영준이 다시 강력하게 양곡 반환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의사의 부친은 천주교당으로 수개월 동안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의사의 부친은 프랑스 빌렘 신부의 인도로 천주교에 입교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렘 신부 등 천주교 신부들의 도움으로 양곡 반환 문제가 해결되어 청계동으로 귀국한 부친은 의사를 비롯한 일가족 30여 명을 천주교에 입교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안의사도 천주교에 입교하여 빌렘 신부로부터 영시를 받고 토마스라는 세례명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사는 빌렘 신부로부터 교류와 함께 불호를 배우며 천주교의 표교에 힘썼습니다.
의사는 전도 활동 중에 일반 대중도 강범에게 접하면서 그들의 교육 수준이 낮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정개방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안에 사는 민정개방에 종사할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교 설립을 개혁하고 성경하여 일본 신부들과 상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한국인이 학문을 하게 되면 믿음이 좋지 않게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습니다. 대학교 설립 계획은 실행에 옮길 수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의사는 외국인 신부들에 대한 불신을 갖고 표고든 포로를 중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천주교에 대한 신념은 굳었고 신도들의 사랑은 깊었습니다. 인근 건강의 감리가 천주교를 심하게 비방하자 의사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찾아가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중앙 고위 권력의 체화 재산을 갑돌당한 천주교 신도의 따가운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상경하여 권력층과 당당히 맞서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즉 의사는 천주교 입장에서 그 교리와 박애주의를 실천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한편 1904년 2월 렐리전이 발발과 민족적 위기감을 느낀 의사는 각국의 역사에도 관심을 가지고 신문, 잡지 등의 단독을 통하여 국제 정세에 대한 안목을 높여갔습니다. 그리고 1905년 11월 울산 능력 체결로 만국의 상황이 도래하자 구국의 형체를 도모하기 위해 중국 상해로 건너갔습니다. 상해에서 의사는 산동 지방의 한인들을 모아 구국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천주교 관계자들을 통해 일제히 침략 실상을 널리 알리는 외교 방책으로 국권 회복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상해 지역의 한인 유력자들과 외국인 신부들의 비협조 그리고 1906년 1월 부친이 별치로 말미암아 뜻을 펴지 못한 채 귀국하였습니다. 이후 의사는 그의 섬을 청계동을 떠나 평안남도 진남포로 이사하면서 민족의 실력 양성을 위한 개혁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서울학회에 가입한 뒤 진남포의 3번 학교와 도내 학교를 설립하여 교육 개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석탄을 제거하여 판매하는 삼막회라는 광산회사를 평양에서 설립하여 산업진흥운동에 매진하였습니다. 1910년 2월 국제보사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자 의사는 국제보상 기성의 관서시부를 찾아가여 본인이 금반지, 은반지, 비녀 등을 비롯하여 전 가족의 장신구를 모두 환담하면서 이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국의 운명은 바나마 아파트볼처럼 위태해졌습니다. 일제는 헤이그 특사 사건을 높임으로 그의 7월 광무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곧이어 정미 조약을 강제하여 대한민국 군대까지 해산시키며 한국을 식민지화하여 갔습니다. 이 같은 공망의 상황이 되자 의사는 상경의 이동희 등 시민의 인사들과 구국 대책을 협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권 회복운동 방락을 제모운동에서 독립전쟁 전략으로 바꿔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는 1907년 북한도를 거쳐 러시아 전연주를 망명하였습니다. 이는 국외에서 의병부대를 조직하여 독립전쟁을 불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안의사는 노령 일대의 한인촌을 유시하며 의병을 못보고 노령 한인사의 지도적 인물이자 그 부인 최재형의 재정적 지원으로 1908년 4월 연추 안치해에서 동우회라는 의병부대를 조직하였습니다. 총장 최재형, 부총령 이병년, 회장 이인종, 우영장 안정원 등이었습니다. 이 동우회는 실질적으로 참모 중장이었던 안의사가 이끌었습니다. 의병부대의 규모는 300명 정도로 도망간 부분에 노령 연출을 근거지로 군사훈련을 하였습니다.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습니다. 드디어 1908년 6월 의사는 의병군들을 이끌고 제1차 국내 진공 작전을 펼쳤습니다. 한경북도 경원군 오면상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수비대를 급수하였습니다. 이 작전에서 의사의 의병부대를 치열한 교전 끝에 일본군 수명을 사살하면서 수비대의 진지를 완전히 사탄을 함께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한경대 일대에서 하려고 하고 있던 홍범도 의병부대와 김면을 연락을 취하면서 제2차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하였습니다. 한경북도 경은 부근의 신화산 일대의 일본군 수비대를 공격한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의사의 의병부대는 제1차 진공작전과 마찬가지로 기습 공격을 통해 일본군을 여러 차례 격파하였습니다. 아울러 전투 중에 10여 명의 일본군과 일본 상인들을 선포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이들을 일본군 포로들로 선포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런 사로잡힌 적병이라도 죽이는 법이 없으며 또 어떤 곳에서도 사로잡혀 해도 뒷날 돌려보내게 되어 있다고 만국 공포겠다는 것이었고 또 의사가 믿고 있었던 천주교의 악의주의 소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의사는 의병부대원들의 불만과 오해를 사고 또 포로의 석방으로 의병부대의 위치가 걸려지면서 일본군이 공격을 받아 대피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온갖 고초 끝에 의사는 민무부대원들과 함께 연추의 본고지를 귀환하여 의병부대의 재조직을 모집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군 포로를 석방한 의병장에게 군자금을 내는 사람도 없었고 그 부대를 지원하는 형사들도 없었습니다. 의사는 아는 사람 심한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래 아는 사람은 블라디보스토크, 수천, 하바르보스크 등 여러 지역을 다니며 재기를 꿈꾸었습니다. 아는 사람 1909년 2월 의병 재기를 도모하면서 동지 11명과 함께 동인단지 회를 조직하는 한편 단지를 하고 고개에 헌신하는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909년 9월 의사는 대동공보사에 들렀다가 이토 히로부미가 만주를 시찰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사는 한국 침략 원흉의 통영평화의 파괴자인 이토가 만주 침략의 첫 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묵고할 수 없었습니다. 국본 회복을 위해서라도 동양 평화를 위해서라도 그냥 보완넘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의병 참모주 중장으로 자신의 활동 지역에 겁없이 쳐들은 적장기 이토 히로부미를 온전하게 되돌아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해 의사는 이러리에 소원한 목적을 이루게 되다니 늙은 도둑이 내 손에서 끝나는구나 하며 눈물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체없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기 위해 구체적인 준비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때 큰 도움을 준 인물은 대동공보사의 인사들이었습니다. 최재행, 유진열, 이강, 우덕순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고등 대동공무사 직금 회계원인 우덕순 의사의 안의사와 뜻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들이 지원하려 의사는 이토를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10월 20일 우덕순과 함께 블라디보스토크로 출발해 할빈으로 갔습니다. 도중에 의사의 일행은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 시대인 포브라니차의 수분하에서 유동안을 거담시키고 할빈으로 도착한 뒤 대동공보사 할빈 지국장 김 형제의 소개로 조도선을 거사 준비에 합류시켰습니다. 그러이 의사를 중심으로 이토 포사를 죽일 계획은 주도 면면하게 추진되었습니다. 정무사는 의거의 한백은 성공을 위해 만주 중동 철도의 출발지인 남장춘과 관상자 그리고 도착지인 할미가 제가구 등 4개 지점에서 거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금이 모자랐습니다. 또 실행인물도 부족하여 부득이 도착지인 할미가 제가구도 두 곳에서 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교차역으로 열차가 정차하는 전략적 요진 제가구에서는 우덕순과 조도선이 할빈에서는 자신이 거사를 하기로 하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사 지역 사이의 연락과 통역은 유동화가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통역은 유동화가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던 유동화로부터 10월 25일, 26일 아침에 이토가 할빈에 도착할 것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 거사는 10월 24일 우덕순과 조도선을 제가구에 배치한 뒤 할빈으로 돌아와 이토 히로부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제각에서 오덕수가 조여듯이 이토 회로를 보수하려는 개고는 스포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이들의 투수한 여권의 인속을 밖에서 러시아 경비병들이 장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의사의 거사 계획뿐이었습니다. 의사는 10월 26일 새벽 한림으로 나가 러시아 병사들의 경비병을 강력하게 듣고 여권의 찻집에서 이토의 도착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오전 9시 이토가 탄 특별하차가 한림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한 명 남은 러시아의 재무 대신 코코프 초포 열차안에서 약 30분간 회담을 갖고 9시 30분인데 코코프 초포의 안내로 여권에서 도열한 러시아 의장들을 사열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본 절차 쪽으로 향하여 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 이 의장들이 후방서 은인 자정하고 있던 아는 사람 앞으로 떼어나가며 로닝 권총으로 이들에게 세발 총탄을 명령시켰습니다. 이 토는 쓰러졌습니다. 이어서 아는 사람 가장 어쩌돼 보이는 일본인들 하여 세발 총탄을 더 발사했습니다. 이는 혹시 자신이 이 토를 요인했을 경우 예상한 행동이지 그 수행들을 처단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청격으로 이 토를 수행하던 비서관과 할빈, 종룡사, 만주철도 이사 등 일본인 고래들이 정탄을 맞아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러시아 고래에 의해 체포될 때 의사는 러시아 말로 고레아 디아우라 대한민국 말자를 연호하였습니다. 의사의 정탄 시해를 받은 이토 히로부미는 열차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아서 결국 죽었습니다. 그래야 한국 침략의 원흉자 동양평화의 파괴자인 이토 히로부미는 의사에 의해 단죄되어 위차원 체고를 맞았습니다. 이후 아는 사람 갈베르네 일본 영사관을 거쳐 여순에 있던 일본 관동도덕부 지방법원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910년 2월 7일 14일에 1일까지 6회에 걸쳐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은 적기를 각오한 의사조차도 판사도 일본 검사도 일본 변호사도 일본 통역관도 일본 방청인도 일본인이야말로 벙어리 연세를 해냐 기머리 방청이냐 이런 때 설명해서 무엇 하냐고 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일본인들만에 의해 흥행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바른 것이었습니다. 2월 14일 공판에서 의사는 일제히 각본대로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사형이 되거든 당당하게 적응을 태워서 속히 하느님 앞으로 가라는 모치의 말에 의사는 이후 공문서도 포기한 채 여순 감옥에서 안행칠 낙사와 평화론의 저스름의 심혈을 쏟았습니다. 안행칠 낙사는 의사의 서서전이고 동양평화는 의사의 이유를 바뀐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는 의사는 일본인들에게 의사의 이유를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고고하게 이유를 밝혀 목숨을 고고한다는 인상을 주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의사는 공소를 포기한 뒤 동양평화론을 저술하여 그 의사의 진정한 이유를 남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 실제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적 기록인 안행칠 학사를 끝내고 의사는 평양평화론을 시작하면서 이것이 끝날 때까지 만이라도 사형 집행을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제는 이 작은 소망조차도 무시하고 사형을 집행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사는 1910년 3월 26일 여성 감옥에서 순국하고 말았습니다. 의사는 당초 동양평화론을 서, 전감, 현삼, 복삼, 문답으로 구성하여 조사는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집필 도중 형집행으로 말미암아 실제는 감옥 일부만 남기게 됐습니다. 동양평화론을 통해 그 사이 이유를 새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는 자신의 시대를 사형이 만들어낸 생활 방식인 양육 방식의 시대로 이해하고 그와 같은 생활 방식에 따라 발생한 러일 전쟁을 사형과 동양의 전쟁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동양평화를 유지하고 한국 독립을 공고히 한다고 하는 이러한 러일 전쟁의 선전 보고문에 따라 청나라
청한 두 나라의 국민은 일본을 지원하여 일본의 승자를 도왔음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일본은 패전하고 동양은 서양에서 피하여 동양 평화는 영구히 깨졌을 것이라는 점을 항기시키면서 이에 공헌은 청한 두 나라 국민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청한 두 나라의 국민은 동양 평화의 수호자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승자는 후 곧 약속을 파기하고 을사조약으로 한국의 국군을 박탈하여 동양 평화를 파기하였다. 그 원인이 이토 히로부미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의 국군을 박탈한 주범이고 동양의 평화를 파괴한 원인으로 처단하였음을 천명하였다. 따라서 이토의 처단은 사사로운 감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한국 국군의 회복과 동양 평화의 회복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안 의사가 생각한 동양 평화의 길은 어떤 것인가? 의사는 동양 평화의 길은 첫째, 일본이 우선 한국의 국군을 되돌려주고, 둘째, 만주와 청국에 대한 침략의 야욕을 버리는 것이다. 셋째, 그런 다음 서로 독립한 청국, 한국, 일본이 동맹하여 서양 세력을 방어하며 서로 동맹하여 평화를 부르짖고 서로 화합하여 개화와 진보로 나가서 구주 및 세계 각국과 더불어 평화를 위해 전력한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독립과 일제의 침략 야욕 포기가 동양 평화의 선결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 동양의 평화 깃들며 서구와의 평화 공존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의사가 수고한 뒤 세계사의 진행 상황을 보면 이런 참으로 빛나는 견해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제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의사의 이런 충고를 무시하였고 그 결과 지속적인 전쟁의 확대와 그로 인한 인류의 피해로 결판날 뿐이었다. 이런 항우에 일본 동양이나 서구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못한 역사의 전개였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에도 의사의 사상은 세상 대세계에 볼만한 대목이다. 이상 동양 평화론을 제창한 안정근 의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